아니 저도 너무 궁금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보면 잡곡밥도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왜 이렇게 혈당 잡는 게 어려운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왜 그런 거 있죠? 같이 먹는데 왜 나만 살이 쪄? 그 체질 때문 아닌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요. 식후에 정말 조그마한 습관 하나가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 그 해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지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혈당 낮추려면 빠르게 걸어라. 사실 뭐 걷는 거 좋은 건 다들 알잖아요. 막 밥 먹고야 좀 소화 좀 시킬 겸 슬슬 걷자. 근데 사실 좀 설렁설렁 걷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빠르게 걸어야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영국, 일본의 50만 명 이상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시속 4.8km 더 이상으로 빠르게 걷는 이들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24% 정도 더 낮아졌고요. 6.4km 이상 더 빠르게 속도로 걸으면 위험이 무려 39%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강아지 때문에 매일 1일 산책을 하거든요. 그럼 얘 걸음에 저는 보조를 맞춰요. 얘가 뛰면 같이 뛰고 얘가 걸으면 또 걷고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데 그러면 30분 정도가 적당할 건가요? 아니면 1시간이 나은 건가요? 네, 제가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요. 만약에 혈당을 조절하고 싶으시면 식후에 딱 10분만 식후에 딱 10분만 빠르게 걸으시면 됩니다. 10분만. 식후에 10분만 빠르게 걸을 때 얼마나 혈당이 잘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실험을 제 몸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우와. 함께 보시죠. 자, 오늘 그래서 이 실험을 정확하게 하려면 혈당을 바로바로 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혈당 측정기를 가지고 여기를 손끝에 계속 찔러서 하면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아, 나 저거 아파. 아, 피나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거를 달아놨습니다. 아, 저런 것도 있어요. 이 안에 5mm짜리 가느다란 바늘이 있어서 제 몸에 지금 삽입이 된 상태입니다. 바로 여기에 혈당이 측정돼서 실시간으로 혈당이 측정되는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사 전에 일단 공복 혈당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렇게 갖다 대면 되는구나. 100. 그럼 이제 식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직접 해보기 위해서 몸소 체험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식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머나 똑같은 식탁을. 그리고 식후 혈당의 기준은 한 숟가락 뜨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식후로 치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면서 시간을 같이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먹겠습니다. 주스까지? 와, 싹싹 비웠다. 지금은 완전히 쉬어보겠습니다. 1시간 동안 앞으로 한 45분 정도를 완전히 쉬어서 총 밥 먹는 시간까지 합해서 1시간 동안 쉬는 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눕기도 누워요, 하고 눕고. 네. 앉아도 되게 있고. 인간적이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쉰 상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조금 올라갔겠죠, 뭐. 자, 혈당 131 나왔습니다. 131. 131. 야, 다음 식사하고 그 다음에 다른 활동을 하고서 식후 혈당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식사 전 혈당은 얼마 나올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시간입니다. 얼마예요? 네, 같은 메뉴. 오렌지 주스까지.
30분 쉬고 그 다음에 10분간 빠르게 걷기를 한 후에 그 다음에 혈당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30분 쉬고. 자, 예, 지금 딱 나가서 빠르게 걷기 하면 1시간 되겠습니다. 네. 걷기도 좋은 날씨. 예, 제가 빠르게 걷기를 위해서 병원 근처에 있는 공원에 나왔습니다. 자, 빠르게 걷기라고 하면요. 시속 한 5, 6km 정도로 걷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시속 5, 6km로 실제로 걸어보면 꽤 힘들기 때문에 저는 5km로 가겠습니다. 이게 보폭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한 걸음 보폭을 아까 측정해 봤을 때 한 83cm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줄자가 있죠? 이 시속 5km로 하려면 분당 83m 정도를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와, 줄자를 깔았어요, 저기다. 어머나. 이거 대단한데, 이거? 야, 블록버스터인데? 80m 정도 걷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또 시속 5km이잖아요. 근데 여자는 남자보다도 보폭이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5km 속도로 걷는다고 하면 한 어느 정도로 걷는 게 좋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여자 성인의 보폭이 평균 70cm 정도예요. 그러면은 이 70cm를 기준으로 시속 5km를 걷게 되면 1분에 한 115걸음 정도를 걸어야 되거든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1초에 2걸음 정도의 빠르기로 10분 동안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걸어보겠습니다. 가시죠. 끝났습니다. 자, 제가 10분 빠르게 걷기 했고요. 자, 바로 궁금하니까 혈당 바로 그냥 재보겠습니다. 나도 궁금하다. 아, 떨어질래나? 아, 근데 딱 10분인데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야, 저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긴 과연 하네요. 저게 그냥 쉬었을 때랑 10분 빠르게 걷기 했을 때 혈당 차이가 얼마나 날지, 네네. 혈당 변화 어땠을까?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오! 109 나왔습니다. 10분 빠르게 걷기를 하고 나서 식후 1시간 혈당 109가 나왔습니다. 어머나, 9밖에 안 올라갔어. 아니 오렌지 주스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너무 신기하다. 빠르게 걷기를 했을 뿐인데 그리고 딱 10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냥 걸을 때보다 숨이 차면 이때 유산소 운동이 되고 유산소 운동이 되면 어디에 연락하냐면 근육한테 이 당을 흡수하도록 하게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간이 하는 일을 근육이 또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혈당체를 올라갈 때쯤에 그때 운동을 해버리면 혈당을 덜 올리게 할 수 있는 근육이 대신 일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숨이 찰 정도로 걸을 때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인슐린을 또 아껴 쓸 수가 있어요. 인슐린을 오래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당뇨에 안 걸릴 거니까.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 빠른 걸음입니다. 아니 식사를 하고 어쨌든 30분 뒤에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2시간 정도 이렇게 아예 푹 쉬고 걷는 건 안 되나요? 꼭 30분 후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뭐 꼭 그래야 한다기보다 제가 식후 30분 이후에 걸은 이유가 있습니다. 식후 30분부터 식후 1시간 반까지 이 혈당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식후 30분 정도 이후부터 걸어주시면 혈당 관리에도 되고 칼로리 소모가 되니까요. 근데 그렇다고 뭐 꼭 30분 뒤부터 딱 걸어야 되냐, 시간을 재서해야 되냐 그건 아니고요. 그냥 식후 1시간 반 이내에 좀 몸을 움직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와.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앉아서 생활을 하시고 특별한 질환이 없는 60세 이상의 250명 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그룹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뭐 스트레칭이라던가 적당한 훈련을 통한 운동을 시키고요. 한 그룹은 일주일에 2번 정도 우리가 40분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주 3회 정도 우리 댄스, 오. 댄스와 안무를 배우고 연습을 했는데요. 6개월 뒤에 우리가 내가 가장 많이 변한 그룹이 바로 빠르게 걷기 했던 그룹입니다.
그래요? 아, 그 걷기만 하는 건데? 그니까요. 이 그룹을 우리가 MRI를 통해서 검사를 했더니 이 뇌의 특정 부분에서 신경 섬유들이 발달한 것이 확인이 됐고요. 심지어 뇌가 손상됐던 부분들이 오히려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상 부분이 작아져서 회복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력 테스트까지 다른 그룹에 비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네, 이 시간 통해서 야 빠르게 걷기가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릎이 아픈데 저 또한 뭐 연골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다리가 좀 신이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엄지장이 누굽니까? 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빠르게 걷기 힘들다면 식후 천천히 무조건 걸어라. 아니 또 뭐 그렇다고 말을 저렇게 바꾸시면 뭐야? 에이. 자, 그 방법이 없다면 빠르게 걷기 힘들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인데 이것도 역시 구대회 선생님께서 직접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과연 식후 30분에 천천히 걷기만 해도 혈당이 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98 나왔습니다. 자, 느리게 걷기 10분 완료했습니다. 뭐 천천히 여유롭게 걸었습니다. 자, 120이 나왔습니다. 아까 전에 109 나왔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간 수치죠. 근데 이 수치도 어떻게 보면 제가 일반인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사실은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측정한 것보다 환자한테 측정하면 훨씬 더 변동폭이 클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야, 뭐 빠르게 걷기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10분 정도 느리게 걸어도 효과가 있는 거 보니까 신기하네요. 이게 최소 몇 분 정도 걸어야지 이렇게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 15분 정도 걸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2분에서 5분 정도만 걸어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5분 걷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요, 한 5분만 투자해도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말씀하셨듯이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냥 뭐 식후에 잠깐 나가서 산책한다는 생각으로 그 정도만 하셔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